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엄청 갖다 쓰다 보니까 뭐 전력이나 데이터 센터 그런 인프라들이 앞으로 좀 더 효율화되어야 되는 시점이잖아. 그래서 요즘 반도체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 중에 또 하나는 동강님. 맞니?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성격이 복잡한 걸 싫어하잖아요. 투자 공부할 때도 이제 반도체 쪽은 쳐다도 안 봤었거든요. 근데 요즘 시장 보면 이제 웬만한 상승은 다 반도체에서 나오다 보니까 공부 좀 해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빼놓고 투자한다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 자연인가? 자연이다. 그런 느낌이지. 뉴스로 봤을 때는 AI나 HBM 막 이런 거 관련해서 엔비디아,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건 좀 들어봤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반도체로 수익 내는 타임이 약간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반도체 섹터는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 글로벌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섹터잖아. 그래서 우리가 올해 1월에 주도주 얘기할 때도 메가 트렌드는 그쪽이다. AI 산업으로 글로벌 패러다임이 변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 산업이 새로 등장하고 성장하는 때가 가장 주식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지금은 자동차도 알아서 뭐 운전해주고 뭐 IT 쪽은 개발도 인공지능이 해준다 그러고 의료, 유통, 예술 할 거 없이 우리가 손대는 모든 영역에 AI가 들어오고 있잖아. 우리조차도 가벼운 수준에서 GPT 많이 쓰고 여기서 인공지능이 작동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초입단에서는 반도체니까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기술 흐름이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관련 산업 주가가 잠깐 한두 달 오르다가 사그라들진 않잖아. 없던 게 새로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거다 보니까 기술도 새로 개발될 거고 관련된 회사들도 새로 생겨날 거고 그에 따라 이제 부품이나 장비, 소재들도 계속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조금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다 빨개 벗고 살았다고 해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인간이 근데 갑자기 옷이라는 게 등장해버린 거야. 그럼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한두 달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닐 거잖아. 여러 가지 소재, 섬유부터 시작해서 날씨별, 상황별, 옷이나 모자, 신발, 선글라스, 옷을 파는 회사랑 만드는 회사, 또 속옷, 겉옷 브랜드, 신소재 개발, 테스트, 난리 날 거잖아. 지금 반도체도 그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해도 사실 늦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뭐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획기적으로 기술이 발달될지 알 수가 없잖아. 외면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관찰하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단태 형이랑도 최근에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라고 다를 게 없다. 실리콘밸리 안에서도 그래서 AI 갖고 뭐 해야 되는데 다 이런 상황이네. 미국도. 근데 이제 반도체 보면은 막 전공정, 후공정 이런 거 종류도 많고 좀 너무 복잡한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그냥 사서 바로 수익을 내고 싶거든요. 좀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확실히 이제 주식 투자자 마인드로 제대로 탑재돼 있네.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돈 벌겠다. 그렇죠. 투자할 때 관련 산업에 대해서 깊게 공부할수록 당연히 정확도나 확률을 높일 수는 있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섹터,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할 수는 없단 말이야. 반도체 쪽 보고 싶으면 반도체 섹터 안에서 요즘 가장 주목받는 트렌드가 뭔지부터 보면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주목받았을 때 리노 공업이나 뭐 제주 반도체 이런 게 주가가 뛰었잖아. 그러면 그냥 온디바이스가 뭔지부터 그냥 찾아보는 거지. 뭐 너무 딥다이브 할 필요는 없고. HBM이 떴을 때는 한미 반도체나 하이닉스가 크게 주목받았으니까 해당 기업들 뭐 관련 차트나 뉴스를 보면서 HBM이 뭔지도 좀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반도체로부터 시작되거나 결국에 반도체로 돌아오는 모든 테마와 트렌드들은 각자의 논리나 이제 기술이 있고 관련주들도 명확해지는 시점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걸 놓치지 않고 뜰 때마다 차근차근 관심 갖고 그 시점 됐을 때 계속 관찰하면서 가는 거지. 어느샌가 반도체 관련 뉴스를 봤을 때 산업 전체에 얼만큼 영향력이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매수 기회는 그때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네이버에 뭐 반도체 대장주 쳐가지고 아무거나 사면은 돈 다 까먹는 거고. 말씀하신 HBM이나 온디바이스 그런 거 뉴스 이제 기사에 좀 본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최근에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트렌드는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보통이고 상식이니까 반도체와 엮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뭐가 어디에 필요하냐를 생각해보는 게 가장 빠르지. 인공지능이 워낙 많은 데이터들을 불러오고 뭐 처리해야 되니까 성능이 필요할 거잖아. 그래서 뭐 HBM이 당연히 주목받고 있는 거고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이랑 뭐 냉장고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이랑 쉽게 생각하면은 정보 해석 방식이 달라야 되잖아. 그래서 기기별로 뭐 탑재될 수 있는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았던 이유도 그것뿐인 거고. 물론 이건 아주 짧게 우리가 설명한 거라 되게 전문적인 내용들이 뒷단에 보고서들이 많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엄청 갖다 쓰다 보니까 뭐 전력이나 데이터 센터 그런 인프라들이 앞으로 좀 더 효율화되어야 되는 시점이잖아. 그래서 요즘 반도체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 중에 또 하나는 유리기판 이런 쪽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 유리기판이요? 쉽게 말해서 기존에 뭐 실리콘으로 만들었던 반도체 판때기를 뭐 유리로 일부 대체하면 열에도 더 강해지고 뭐 효율도 높아진다. 이런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 이게 실리콘으로 이제
유리기판을 만드는 것보다 유리가 훨씬 당연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 반도체는 누가 더 효율적이고 고성능이고 빠르냐 싸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암드나 뭐 인텔처럼 굵직한 반도체 회사들도 유리기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국내에도 유리기판 관련주가 있어요? 마침 뭐 요번 4월 암드에서도 유리기판을 도입하기 위한 공급망을 막 만들고 있다 이런 뉴스가 뜨면서 뭐 SKC, 뭐 히롭틱스 뭐 이런 기업들도 관련주로 되게 많이 최근에 올랐고, 충분히 암드에 관련 기술이나 제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에서 이제 판단을 한 거지. 유리기판 쪽을 미리 공부하고 있었으면 이 뉴스 뜨고 아마 히롭틱스나 뭐 이런 데서 수익을 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히롭틱스가 그 유리기판 대장주예요? 뭐 아직 당연히 뭐 구체화된 게 없으니까 대장주다라고 이제 정해버리기 힘든데, 피롭틱스라는 뭐 회사 말하자면 레이저로 유리에다가 구멍 내고 자르고 하는 회사거든. 근데 유리가 이제 깨지기 쉬운데 여기에다가 레이저를 쏘는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겠어. 근데 얘네가 이 기술을 가지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동의돼서 그런 건지 최근에도 오르고 있었는데, 4월 초에 남대에서 기사 났을 때 피롭틱스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까지 다시 올라가졌거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도 이제 막 역사적 신고가 중얼중얼거리면서 이야기가 유튜브에서 많이 했었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재료나 테마 확실하고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평소에 관심 있었으면은 주가 보고 있다가 뭐 신고가 돌파 이후에 해당 구간을 지지해준다 이러고 했을 때 스윙이나 뭐 트레이딩이나 해볼 수 있지. 지금도 아마 그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아는데. 다들 반도체 하길래 저는 이미 늦은 줄 알고 쳐다도 안 보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뉴스 나오면 공부 좀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유리기판 쪽으로 확장되는 사이클까지 온다는 거는 이게 미래 시점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거든.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산업들로 어떻게 보면 옛날 2015년, 16년의 2차 전지지. 그리고 그게 이제 시장에 동의되는 시점이 되게 나중이지. 이미 알 사람 다 알고, 그런데 이게 이제 와서 왜 난리야?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분명히 AI 반도체도 그런 영역이 존재할 수 있어. 미리 이렇게 업데이트 해놓고 나중에 또 모아가야 되는 주식들이 업데이트하면서 팔로우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템베거 이제 씨앗을 미리 어디에 뿌려날지 조금 알 수 있거든. 이 스터디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특정 메가 트렌드에서 밸류체인 하단으로 계속 연속되면서 사이클이 지속된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조정받을 때 다른 쪽이 위로 올라와주면서 이 사이클이 이렇게 하단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환매가 돌아. 이러면 이 사이클은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끝나는 사이클이 아니다라는 걸 이 스터디를 하면서 아마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꺾일 수 있어.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근데 시장이 좋아지고 산업이 성장기 가는 시점에는 여기서 스터디했던 주식들이 특정 시점에 이렇게 템베가 되는 주식들 훨씬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이 시간은 되게 가치 있는 거지. 이걸 공부했을 때 사이클 한순간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있는 거고, 미래 시점에서는 그때 공부해놨던 것들이 이 미래 시점에서 거기서 결국 나오는구나. 그때 많이 공부해놨으면 알 수 있었던 것들이구나라는 거를, 이런 메가 트렌드는 그래서 중요한 거지. 경험적인 측면에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또 시간이 늦어서 자러 가보겠습니다.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또 공유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